몇 년간 백수로 지내면서 퇴직금을 다 까먹은 사람이 있다. 그는 50대 초반이다. 아내가 파출부를 하며 벌어오는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정말 어려울 때는 가족 모두가 한 달 내내 밀가루 수제비만 먹은 적도 있다. 5인 가족이 수제비만 먹어도 한 달에 40만 원이 든다고 한다. 그의 아내는 파출부로 출근을 할 때마다 담배 한 갑과 소주 한 병을 방에 밀어 넣었다. 그리곤 남편에게 딱 한마디만 했다. 여보, 길어지면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벌떡 일어나 동네 주변 중고차 매매상을 방문했다. 나중에 갚을 테니 폐차 직전에 작은 중고 용달차 한 대를 외상으로 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이다. 당시 그 매매상은 그의 눈빛이 너무 강렬하고 진실하게 느껴져서 무담보로 외상으로 주었다. 처자식에 대한 연민이 쌓이고 쌓여 세상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그는 그렇게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용달 배달꾼으로 출발하였다. 이렇게 출발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되던 결혼기념일 날이었다. 그는 아내 명의의 통장 한 개를 건네주었다. 부인은 동그라미 숫자를 한창이나 헤아렸다. 3억 원이 담겨있는 것을 확인한 아내는 이게 웬 돈이냐고 물었다. 그는 아내에게 이제 파출부를 그만두라고 했다. 아내는 통곡을 하면서 한창 동안이나 눈물을 펑펑 쏟았다. 현재 그는 60대 초반의 나이에 있다. 동대문에서 의류 관련 사업으로 돈을 모았다. 지금은 부동산과 수십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준재벌이다. 약 10년 만에 이루어 놓은 성과다. 그는 처자식의 경제적인 고통이 분노로 분출되어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한다. 세상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이에 대한 복수심을 에너지로 바꾸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백억종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빠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한다의 한 페이지로 시작해보았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생활할 땐 돈은 공기처럼 늘 주변에 머물러 있어서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다 퇴직한 이후 돈이 완전히 없어지면 참으로 난감하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상황에까지 맞닥뜨리게 되죠.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어디에서 식사비를 낼 수도, 경조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친척이나 친구들을 만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감이 점점 옅어집니다.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게 되고 불가피하게 외부로 나가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상대방에게 자신의 궁핍한 모습이 느껴질까봐 불안해지기까지 하죠. 하지만 오히려 더 크게 분노하는 것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정말 화가 나서 진짜 어떤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 바닥부터 경험할 의지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어느 겨울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두 아들들이 겨울방학을 맞았다. 하지만 그때 나는 돈을 전혀 벌어오지 못했다. 생활비 적자는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었다. 방학인 중인데도 아이들은 눈썰 매장 한 번 데리고 가지 못했다. 움직이면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우리 가족 모두 스키장을 가게 됐다는 것이다. 아니 돈도 없고 스키 장비도 없는데 웬 스키장이냐고 물으니 넷째 처형 내외가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면서 그저 몸만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제법 돈을 벌고 있는 넷째 처형 내외의 제안이었다. 그 제안은 나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고 상처를 주었다. 내 처지에 수치심과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속으로 우리 가족은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들이나 가라고 해 라고 소리쳤지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생활고로 능력이 되지 않아 친척에 의존해야만 아이들을 놀러 보낼 수 있다는 내 스스로가 분하고 수치스러웠다. 아내는 형부가 무척 고맙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나는 폭발하려는 마음을 혼신을 다해 인내하면서 좋은 말투로 아내에게 나는 빠질 테니 아이들과 잘 다녀오라고 말했다. 아내는 나의 심정을 눈치채고는 마음 아파하면서 아이들 때문에 마지못해 출발했다. 혼자 집에 남게 된 나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으로 괴로워했다. 저자는 그 수치심이 오기로 변했고 결국 지금의 경제적 성공을 이루게 되는 에너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그래도 가지고 있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분하고 억울한 지난 세월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첫 상담이 2013년도였으니까 벌써 12년이나 되었네요. 단 2시간 정도의 대화의 힘은 제가 생각해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저는 상담 오신 분들의 현재 상황과 고민을 듣고 이 고민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 3년 안에 해야 할 일, 올해 해야 할 일, 그리고 이번 달에 해야 할 일을 대신 적어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경이롭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유는 제가 그걸 적어드리면서도 과연 이분이 이 상황에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적들도 있는데 대부분 진짜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제로에서 시작하기는커녕 빚만 수억이 있는 분,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육아를 병행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도모해야만 하는 분,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 부양해야 할 가족과 형제들이 많고 우리 집에 돈을 벌 수 있는 건 단 본인 한 명인 그런 분. 진짜 지금의 가난을 타개하고 경제적 성공을 일구어 나가려면 일반 사람들보다는 몇 배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월 수익 1,000만 원, 3,000만 원, 아니 그 이상을 이루고 제 앞에 다시 나타나셨죠. 다만 제가 유일하게 상담이 어려운 분들이 딱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의 상황이 그닥 나쁘지 않은 분들입니다. 가령 본인의 남편분이 유수의 대기업을 다녀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 양가 부모님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셔서 급히 부탁을 하면 금전적 도움을 언제든 받을 수 있는 분들. 그러나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큰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욕망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사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분야를 제로에서 시작해서 경제적 성공까지 이끌어 가려면 그야말로 거친 황야를 맨몸으로 뒹굴고 가시덤불에 온몸에 생치기가 나는 그런 시기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곳에 뛰어들 용기를 좀처럼 내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두고 가신 휴대폰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가 본인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내 아버지에게 막말을 하고 말단 직원 부리듯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본 어떤 청년분은 그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부로 집에서 나와 닥치는 대로 돈이 되는 걸 배우고 알려줄 사람을 찾아간 후 모든 것을 올인해서 3년 반 만에 과일 위탁 판매로 월 1억 이상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작년부터 심상치 않았던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철옹성같이 강력했던 미국 경제마저도 어두워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더욱 돈이 마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지켜주어야 할 가족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우리 엄마가, 내 아이가 돈 때문에 난처하거나 절망을 느껴야 하는 상황을 우리 절대 만들지 맙시다. 혹시 지금이 이미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분노와 수치심이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그런 분들 중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맨 땅에서 시작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에겐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분노의 순간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날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